안녕하세요. 1타 색소폰 이송희입니다. 1강 나가겠습니다.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색소폰을 연주한다. 1교시 나가겠습니다. 색소폰 기초, 그리고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초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느는지도 모르겠고 이러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더 세분하게 쪼개 보았습니다. 색소폰 기초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악기의 기초, 음악의 기초로 나눕니다. 악기의 기초는 도구를 다루는, 음악의 기초는 이제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악보도 보고 운지법도 해서 핑거링도 하는 음악의 기초입니다. 관악기는 영어로 윈드, 바람악기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땅콩 모양의 기타가 하나 있습니다. 기타가 원래 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악기는 줄이 없는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줄을 어디서 구해 오느냐? 이것이 바로 관악기 연주자의 숙제입니다. 매 초마다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 기타의 줄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람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람줄 만들기. 이 줄이 만약에 이렇게 늘어져 있다면 딱 튕겼을 때 소리가 날까요?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얼마나 팽팽하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만드느냐가 이제 색소폰 연주자의 이제 평생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톤이 좋다라든가 음정이 좋아진다 이런 말은 곧 색소폰 연주자에게 이 바람줄을 팽팽하게 잘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보도 많이 모으고 내가 연습실에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왜 내 톤은 좋아지지 않지?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바람줄, 이 파트에 조금 전념을 해주신다면 실력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실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교시 기본 주법을 배워볼 텐데요. 색소폰 기초 개념에서 이제 바람줄 만드는 것이 색소포니스트의 거의 사명 같은 일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제 기본 주법은 그 바람이 입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배워볼 건데요. 1번, 목소리를 아 발음하며 입을 연다. 아, 아, 아. 자, 각자 거울을 준비하셔서 이제 내가 아 라고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해요. 그 다음 2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은 노란색으로. 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바람줄을 팽팽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몸이 편안해지고 소리도 잘 나고 음정도 잘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입안에서 혀가 뒤로 빠져 있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바람줄이 팽팽한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보이시는 늘어진 바람줄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이제 힘들이 다 보태져서 우리 몸이 알아서 꽉 하고 물게 돼서 아랫입술이 아파옵니다. 혀를 에 하고 펴주셔야 여기서 폐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방해꾼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악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거울을 보시고 아, 에 하고 제 혀가 움직이지 않죠. 이 부분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혀가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거울을 보고 알게 되는 분도 계세요. 요 에 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아, 에 이렇게 입술이 찢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 에 혀만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 에 이렇게 혀 날개에 힘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혀뿔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 과정을 조금만 반복해 볼까요? 자, 아, 에 다시 아, 에 한 번 더 아, 에 네, 거울을 보고 이게 되셨다면 자, 다음 나가보겠습니다. M 발음을 하며 윗입술을 천천히 내린다.
자, 여기 3초라고 써있네요. 3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M 발음을 하실 때 빨리 닫아볼게요. 아, 에, M.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 에, M. 목소리로 하면 이렇게 힘이 앙 하고 다물리지 않고 천천히 다물리거든요. 그래서 꼭 3초 동안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해주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안 내시고 이렇게 흉내만 내시는 분들 계세요. 자,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목소리를 낼 때 자연스럽게 빠지는 그 힘으로 악기를 불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 없이 하시면 여기에 긴장이 꽉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목소리와 자,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잘 1, 2, 3단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혀 뿌리에 힘을 빼고 유지한다. M까지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 M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제 여기 아래쪽 혀 뿌리에 뒤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에, M 약간 하듯이 혀 뿌리에 힘을 빼주셔야 됩니다. 혀 뿌리에 힘을 주고 계시다면 바람이 나오다가 확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혀 뿌리 힘 빼주시는 거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아, 에, 혀만요. 아, 에, 3초간에 걸쳐서 닫습니다. 상태에서 1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악기를 막상 불면 이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지가 안 되고 갑자기 힘이 막 다 들어가고 우리 몸이 알아서 막 부족한 바람을 채워주려고 이렇게 턱이 힘을 쓰기 시작하고 혀가 막 뒤로 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편안하게 건강하게 연주를 하시려면 발음부터 잘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아, 에, 혀뿌리 10초 이렇게 가만히 악기 없이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색소폰을 연주하시려면 우리 몸이 먼저 편해야 됩니다. 악기는 편하게 불수록 소리가 좋습니다. 제가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주 편안하고 건강한 소리입니다. 불편하게 불고 있으면 듣는 사람도 그 불편함을 그대로 듣거든요. 우리 몸은 호흡을 할 줄 안다면 색소폰을 불기 그냥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추가로 목에 힘을 주시거나 혀뿌리에 힘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타 색소폰 이송희입니다. 2강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색소폰을 연주한다. 2강 1교시는 혀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13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올바른 혀 모양과 잘못된 혀 모양이 있습니다. 자, 우선 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혀가 이렇게 뭉쳐서 하고 딸기처럼 뒤로 말려 있으면 이제 나오는 바람이 여기에 방해를 받아서 이쪽이 부으면서 다음날 이물감을 겪게 됩니다. 이거 자고 일어나서 굉장히 찝찝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꼭 하고 혀를 펴서 폐에서 다이렉트로 이곳을 거치도록 해야 됩니다. 목에는 힘을 주거나 빼거나 하는 생각 없이 목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발음에 신경 써서 힘이 빠진 상태를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치아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혀를 가만히 있을 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빨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럴 때는 혀를
이렇게 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에 이렇게 어금니와 앞니에 이렇게 가까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로 윗니스를 닫으면 이제 이와 치아 이렇게 되겠죠. 윗입술과 윗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 딸기 모양으로 변하게 되면 악 하고 하고 악기를 부시게 되면 혀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막습니다. 혀가 굉장히 커요. 여기 턱 밑에 있는 게 다 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막아버리면 바람이 올라오다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딸기가 아니라 이렇게 에 발음으로 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복식호흡 배워보셨나요? 제가 학생 때 왜 자꾸 연습을 하면 다음날 목에 이물감이 생길까? 목이 너무 아파서 학교도 가기 싫고 그냥 집에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배운 대로 복식호흡을 정말 세게 했는데 올라오면서 말려버린 혀에 다 막혀가지고 이쪽이 붓게 됐던 거였습니다. 혀가 준비가 안 됐는데 복식호흡으로 여기서 쭉 밀면 기도에서 팍 하고 막힙니다. 그러면 힘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을수록 복식호흡 때문에 내 목은 더 붓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아프겠죠. 초급자이신 분들은 복식호흡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잘 해주시면 바람이 슉 통과하면서 이 횡격막이 땡깁니다. 저절로. 복식호흡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복식호흡을 하게 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혀가 이렇게 올바르게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식호흡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 다음 호흡이 길어집니다. 막고 있던 바람을 하고 풀어주면서 이 횡격막이 알아서 호흡을 조절해줍니다. 어떠신가요? 혀만 하고 잘 빼주셔도 많은 장점들이 있죠. 악기를 아프지 않게 편하게 부셔야 합니다. 자, 1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위에서 본 혀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쪽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부분에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힘을 주시면 바람을 더 막아버립니다. 여기 이렇게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옆에 날개에 힘을 주시면 여기 혀 뿌리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하고 목소리와 함께 계속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 주법 복습해보겠습니다. 아, 에, 네, 10초. 잘하셨습니다. 자, 요거 기억 안 나시면 이전으로 돌아가셔서 1강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5페이지에는 5번까지 있습니다. 하고 10초 이렇게 혀 뿌리 이쪽에 특히 이쪽에 빼주신 다음에 그 상태로 1번부터 4번까지 잘 지켜주시면 바람이 터지는 순간 이 목에 어떠한 방해물도 없이 바람이 쭉 들어가게 되는데 이 횡격막에서 힘이 생깁니다. 이해되시나요? 해보겠습니다. 아, 혀뿌리에 힘 10초 빼주시고요. 그 다음 발사. 배에 힘이 들어가셨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배에 힘이 안 들어가셨다면 1번부터 4번까지 숙지를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혀에 힘이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혀뿌리에 힘이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혹시 입술에 힘이 들어가진 않으셨나요? 이 횡격막에 힘이 들어가셨나요? 여기 횡격막에 힘이 들어가셨다면 초고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억지로 횡격막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서 억지로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혀가 가만히 이렇게 펼쳐져 있고 입술에 힘을 안 줬을 땐 횡격막이 알아서 힘을 쓰게 됩니다. 기본 주법에 바람을 넣기 시작하면 악기를 불기 이전부터 바람을 잘 쓰는
이제 색소포니스트의 능력을 갖게 되실 텐데요. 지금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마 횡격막 쪽에 힘이 안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힘 주지 마시고 요 순서 1번부터 5번까지 잘 따라 하셔서 연습하시면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타 색소폰 이송희입니다.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색소폰을 연주한다. 자, 3강 1교시 나가겠습니다. 마리오네트 자세. 마리오네트는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 인형이 있죠. 프랑스 인형극. 인형의 마디마디를 실로 묶어 사람의 위에서 조정하여 연출하는 인형극 또는 그 인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굉장히 인기 강자인 이제 서울대 호흡법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악기 불 때 이제 몸에 힘을 빼는데 그냥 서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내 정수리에 실이 하나 연결이 돼 있어서 누군가가 그 실을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나 이렇게 손에는 원래 그 인형극이 이렇게 손도 올리면 올라가는데 손을 올리지 않고 정수리에만 이렇게 내 정수리를 누가 잡아당기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일자로 펴지고요. 그 다음 다른 곳에는 힘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 자세로 악기를 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실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악기를 서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악기는 항상 아랫입술로 들어오게. 손은 미시면 안 되고요. 여기 오른쪽 다리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악기를 부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자세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눈앞에 악보가 있어서 악보를 보려고 거북목이 되거나 이 마우스피스를 따라가서 무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구부정한 자세로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불게 되시면 잠깐 악기를 불 땐 괜찮아도 연습을 오래 하게 되면 목, 허리 막 다 아파옵니다. 내 정수리에 실이 연결돼서 누가 나를 땡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정수리가 당겨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악기가 아랫입술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내가 가서 이렇게 물면 마리오네트 자세가 아니겠죠. 악기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 상태로 굉장히 몸이 편하거든요. 폐에서 바로 바람이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마리오네트 자세를 하지 않는다면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특히 악보 보면대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악보를 너무 유심히 보려고 몸이 앞으로 기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호흡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의자에 앉으셨을 경우에는 등받이에서 등을 이렇게 떼주시고요. 악보를 보실 때 안 보인다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거북목으로 만들어서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우스피스를 내가 앙 하고 가서 무는 게 아니라 마리오네트 자세를 하신 다음에 자, 악기가 이렇게 걸려있죠. 그대로 내 아랫입술에 올라오는 줄 길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악보 좀 틀리면 어때? 나는 건강하게 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세가 완성됐으니까 이 앞에 피스 조립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 마우스피스 조립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1번 마우스피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진에 똑같이 제가 쓰는 셀마 신형 클로드 드랑글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링으로 금색 링이 들어가 있고요. 알토 색소폰 전용으로 나온 피스입니다. 클래식 피스에 이런 금색 링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이 피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셀마에 문의를 했어요. 테너나 소프라노 피스는 언제 나오는지. 그런데 예정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마 클로드 드랑글 피스는 알토에만 이렇게 있는 피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넥, 목이라고 하죠. 색소폰의 넥입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처음엔 잘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발라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코르크 부분은요, 나중에 악기를 불다 보면 조금씩 닳아요. 그래서 이 코르크가 닳았을 때는 악기사에 가셔서 이렇게 교체하시면 2만 원 또는 3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 정도에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껴주시고요. 자, 일자가 되게 이렇게 일자가 되게 껴주시면 됩니다. 3번 리가처입니다. 리가처는 저는 리드보다 꼭 먼저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넣을 때 리드의 팁 부분이 탁 하고 깨지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먼저 넣어줍니다. 리가처는 보통 오른손으로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리가처는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게 왼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잘못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 이게 아래가 됐건 위에가 됐건 리가처가 오른쪽에 있다면 잘 장착하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리드는요, 각자 선호하는 리드가 다를 텐데요. 저는 반도린 트레디셔널 3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로 넣으셔서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엄지손으로 잡고 그 다음 리가처를 가운데 반듯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저도 가끔 하는 실수인데요. 리드가 반듯하게 이렇게 조립된 줄 알고 막 이렇게 조이개를 돌리면 리드가 살짝 돌아가요. 연주할 때 소리가 안 나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체크를 안 하고 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소리도 안 나고 안타까운 연주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리드가 똑바로 조립되어 있는지 내 눈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교재에 보시면 아래 그림은요, 무는 위치입니다. 무는 위치는 여기 리드와 마우스피스에서 리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빨간색 빗금으로 체크를 해놓았거든요. 그 안에 치아를 대시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내 피스에서 이렇게 리드가 갈라지는 부분에서 내 방향으로 이렇게 아무데나 물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교시가 끝났는데요. 색소폰을 건강하게 불기 위한 정답은 우리 몸에 있습니다. 1, 2강에서 다뤘던 우리 턱 구조물 만드는 것부터 리드를 반듯하게 잘 조립해주는 것까지 나와 색소폰이 연결되는 부분을 잘 갖춰주는 것이 어떠한 연습보다 중요합니다. 내 혀와 내 치아 그리고 입술이 구석구석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알고 나서 악기와 연결하는 것, 입에 연결되는 만큼 이 아래 턱 구조를 속속들이 잘 알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색소폰을 연주하고 또 즐겁게 음악으로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1강, 2강, 3강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해주신다면요, 정말 색소폰을 배우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게 저도 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타 색소폰 이송희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드디어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건강하게 소리 내기라고 써있네요. 지난번에 조립했던 넥, 이제 조립 다 할 줄 아시죠? 이렇게 넥이 있고요. 색소폰 넥이 빨대와 같다니 어떤 뜻인지 알아볼까요? 이 21페이지에 입을 아 하고 연다 1번, 2번 에 발음을 혀를 내민다. 여기까지 1, 2강에서 배웠던 기본주법과 같네요. 자, 그런데 3번 커피 스틱 빨대를 아랫입술에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납작한 빨대입니다. 빨대를 불었을 때 색소폰과 흡사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에, 엠. 빨대 연습을 하실 때 손바닥에 내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불어주셔야 됩니다. 아, 에, 엠. 들리시나요? 바람소리? 내 손바닥에 바람이 느껴지는 정도로 불어주셔야 악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빨대 연습을 할 때는 이 빨대를 내가 가서 무는 게 아니라 빨대가 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붙습니다. 이게 마우스피스랑 똑같습니다. 혀와 입술이
가만히 있고 마우스피스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혀가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아, 에, 엠, 아, 에, 엠, 아, 에, 엠, 아, 에, 엠. 바람을 내보냈을 때 혀 날개에 힘이 들어간다면 1번부터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혀가 꿈틀꿈틀 거리지 않는 상태를 갖춰주셔야 바람줄이 서서히 세지기 시작합니다. 혀가 가만히 힘이 빠져서 축 늘어져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리 내기 연습 해보겠습니다. 턱, 혀, 입술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또 아래 치아를 이렇게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아래 치아예요. 에 하고 있는 혀와 그리고 이렇게 턱과 혀를 감싸고 있는 우리 입술, 살들이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세 개가 항상 하나로 묶여 있어야 바람을 내보낼 준비가 되신 겁니다. 이 부분 제가 표시한 하늘색, 자, 요 부분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고 바람을 불 때 혀가 뭉쳐서 떨어져 있거나 볼이 분리가 되거나 하면 바람줄이 늘기 어렵습니다. 치아와 혀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만나는 세 개가 함께 만나는 부분이 항상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에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악기를 불 때 이 세 개가 만나는 지점이 항상 가볍게 힘을 뺀 상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피스를 입에 대주실 때는 아랫입술에 아, 에. 자, 빨 때도 아, 에. 아랫입술에 대주셔야 됩니다. 아랫입술에 올려놓고 내 팔로 0.5cm 정도 힘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나중에 색소폰이 연결이 되면 그 색소폰 무게로 늘리는데요. 지금은 너무 가벼운 넥만 들고 있기 때문에 아랫입술을 지그시 0.5cm 눌러주시는 거. 그 다음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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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줄 하면 23페이지에 템포에 맞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처음에 바람줄이 약하면 아예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셨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물어서 뒤집어질 것 같은 소리를 내주는 것보다 언젠가 내 바람이 탱탱해지겠지? 짧은 소리건 긴 소리건 소리가 안 나더라도 그 순간에 바람을 넣고 있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아주 좋은 연습이 됩니다. 신생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막 걷지 않죠. 우리 엄마 아빠가 천천히 기다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바람줄이 혼자서 팽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대전제 지켜주면서 피스 속에도 아기 바람아 잘 자라라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바람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소리 좀 안 나도 박자 좀 안 맞아도 일단 내가 악기를 편하게 불기 위해서 바람줄을 팽팽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론을 알아도 무엇보다 악기를 배울 때는 실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루 10분씩만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타 색소폰 이송희입니다. 4강 건강하게 소리내기 중
2교시 숨쉬기 나가겠습니다. 색소폰을 잘 불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첫 줄은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음악의 끝맺음이 버거워지신다면 이 숨쉬기 파트 강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소폰을 불 때 숨을 내뱉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마시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만약 숨을 대충 쉬어서 헉 하고 쉬거나 혀가 뭉치게 되거나 하게 된다면 아마 연주하실 때 첫 소절은 잘 불고 두 번째 소절은 조금 망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소절에서는 입 안이 다 분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연주가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넥이 있는데요. 초심자분들은 이 아래 턱을 떼서 헉 하고 쉬게 되면서 혀가 뒤로 빠지고 입안이 넓어진 상태로 다음 불며 웅 하고 음정이 떨어지거나 맹맹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서 연습할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딱 붙여서 위로 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윗니와 윗입술을 높게 떼서 숨을 쉴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주를 할 때는요. 짧게 숨을 빠르게 재빠르게 쉬어야 해서 윗니를 떼서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주는 거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 하나, 둘, 셋, 넷. 첫 줄은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오는표를 불고 나서 쉬는 박이 없는데 숨을 어떻게 쉬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잘 보시면 위에 따옴표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악보에 이 따옴표처럼 생긴 숨표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숨을 쉬세요. 이런 뜻입니다. 악보를 지켜서 연주를 해보면요. 아, 하나, 둘, 셋, 넷. 제가 위에 줄에 있는 이분음표 숨을 쉴 때는 시간이 2초 동안 넉넉해서 위를 다 뗐었지만 아래 오는표에서 숨을 쉴 때는 윗니를 떼지 않고 가볍게만 닿아있는 상태로 옆을 벌려서 숨을 쉬어줬습니다. 윗니를 떼지 않고 재빠르게 옆으로 숨을 쉬면 빠르게 쉴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1타 색소폰 이송희입니다. 드디어 5강 음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부터는 바람줄 응용 단계입니다. 1강부터 4강까지는 바람줄을 생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강부터는 그 바람줄을 응용하는 단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모습이 있습니다. 악기를 이렇게 물고 색소폰 아시겠죠? 쉬운 이해를 위해서 철물점에서 파이프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는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기역자로 된 파이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색소폰도 이렇게 기역자로 있죠? 이렇게 색소폰을 뒤집어 보면 이쪽에 똑같이 색소폰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번 관이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쭉 이어지는 2번 관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3번 관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번 관과 이렇게 철물점에서 이렇게 관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내 몸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관, 우리가 1강에서 에 하고 혀를 내미는 거. 요 기역자 배관에서 딱 이물질처럼 혀가 막혀 있지 않도록 에 하고 풀어주는 거. 그 다음 2번 관, 엔, 하고 2강에서 피웅 소리를 내면서 이 앞을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막혀 있는 관이 아니라 하고 압력밥솥처럼 쭉 뚫어주는 게 2번 관. 그리고 3번은 3강에서 우리 마리오네트 자세 배우면서 내 몸속에 있는 폐에서 올라오는 이 기도를 쫙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숙이거나 하면 이 몸속의 악기가 마치 이렇게 찌그러진 것처럼, 이 색소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벨이 다 찌그러져 있으면 좋은 소리가 날까요?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내 몸속의 관, 나의 셀마, 내 안의 셀마도 자세를 바로 펴서 찌그러지지 않은 색소폰처럼 만들어주시는 게 1강, 2강, 3강. 그래서 1번 관, 2번 관, 3번 관. 이렇게 파이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폐가 있는데 행경막이 얘를 쭉 이렇게 바람을 쫙 쏴주면 우리 몸이 이렇게 가스관처럼 쭉 펴져 있고 에 하고 기역자 배관이 잘 연결돼 있고 입술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이 바람을 쭉 뻗어준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이 관이 잘 만들어졌어요. 1번 관, 2번 관, 3번 관. 인간은 뱉기만 할 수 없죠. 다시 들이마셔야 다시 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강에서 다시 들이마시는 혀를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에 하고 마셨을 때 에 이렇게 막히지 않고 에 다시 마실 수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1, 2, 3강 시작하기 전에 배웠던 악기와 음악을 나누는 기초 이론을 공부했었죠. 자, 그게 바로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이제 내부 환경 그리고 여기가 외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부 환경. 손가락을 돌리고 이 악기를 소리 내는 여기까지 했을 때 50%의 음악입니다. 나머지 50%는 내 몸 안에 절제된 호흡, 톤, 그리고 감정에 관한 연주법들이 이 내부 환경, 즉 내 몸 안의 셀마를 다루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느냐, 이것을 먼저 하느냐의 순서는 없습니다. 악기와 하나로 연결되는 이 내부 환경을 다루는 것. 이게 메타콜 기초라고 보시면 이 내부 환경은요. 우리 목소리가 다르고 화법이 다르듯이 내가 말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한 연주자의 내부 환경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오보에를 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가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목관 파트 친구들과 함께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주셨는데요. 그때 인상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호흡에만 집중해서 악기를 불었더니 마치 악기와 내가 한 몸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에서 생각하기에 나의 외부 환경은 당연히 다져져 있는 상태로 내 내부 환경이 이 악기와 정말 잘 소통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1교시 음형을 배워볼 텐데요. 음형은 말 그대로 음의 형태인데요. 1번 부드러운 음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바람이 일정하게 나갔을 때 우리가 귀로 듣기로도 굉장히 쭉 일정한 부드러운 톤이 나오겠죠. 그 다음 굴곡 있는 음형입니다. 자, 굴곡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작할 때 바람을 점점 많이 쓰고 또 이게 이어진다면 굉장히 이 파도가 치는 듯한 이렇게 일렁일렁한 음영. 그래서 굴곡 있는 음영이라고 도형을 표시해 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칠고 강한 음영. 이런 것은 이제 센 텅깅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을 쉽게 띌 수 있는데요. 투 하고 작아질 때 투 이런 식으로 작아졌을 때 이렇게 귀를 팡팡 때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마치 막대기로 칠판을 땅 두드렸을 때 이런 강한 소리가 난다 해서 강한 음영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음이 크고 작다는 말은 바람을 세게도 여리게도 쓸 수 있다는 말인데요. 샘느림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큰 소리, 무조건 작은 소리보다는 이 피아니시모부터 이 포르티시모까지 이 음영은 내가 바람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세지고 얼마나 여려지고 표현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음영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타 색소폰 이송희입니다. 오늘은 6강 텅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다짐.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색소폰을 연주한다. 오늘 배울 6강 텅잉 내용은 바람줄 응용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텅. 혀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텅잉의 진짜 중요한 쓰임 두 가지 그 아래 적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어택입니다. 어택은 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텅잉을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악이 딱 시작할 때 그때 텅잉과 함께 소리를 내주는 것 그것을 어택이라고 합니다. 텅잉의 두 번째 쓰임은요.
articulation입니다. articulation은 프랑스어로 관절을 뜻합니다. 어깨와 팔꿈치와 팔목을 나눠 쓰듯이 음악에서 쭉 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멜로디, 선율에서 더 작은 단위의 구성을 텅잉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넥을 준비해 줍니다. 텅잉은 투 이렇게 두 가지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냐면 자, 그 다음 두라고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두. 혀를 차지 않았는데 목소리로 두라고 말하는 순간 두. 텅잉이 됩니다. 이때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 지금 목소리와 함께 혀가 살짝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제가 일부러 혀를 뗀 것이 아니라 두와 함께 혀가 리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8번을 연속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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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두. 자, 이때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끊기면 안 되고요. 연속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잘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특히 텅잉을 원래 하셨던 분들은 목소리는 안 나오고 계속 헛바람과 혀만 차지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됩니다. 자, 두 번째로 투. 투. 두보다 조금 더 강한 발음이 형성됩니다. 투투투투투투투투. 그래서 소리로 들었을 때 더 타격감 있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악기 소리로 들어볼 텐데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소리로 따라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은 목소리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두두두두와 투투투투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듭니다. 기초 텅깅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거 두 개가 된 다음 그 다음 더 다양한 텅깅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왜 목소리로 연습할까요? 지금 보시고 계신 강의는 색소폰을 건강하게 배우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혀에 힘을 줘서 혀로 컨트롤하다가 혀에 피가 나거나 턱이나 입술이 아파오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운 연주보다는 조금 고통스러운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연습했을 때 그 다음 악기로 연주했을 때 훨씬 자연스러운 텅잉이 완성됩니다. 자, 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디귿과 티귿 차이로 느낌이 많이 다르죠? 요거 두 개 발음 꼭 할 줄 아셔야 되고요. 텅잉 후에 혀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혀가 뒤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에 힘을 주었다가 치고 빠지는 요 텅깅을 하시면 분명히 텅깅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음을 혀로 끊지 않습니다. 음을 혀로 끊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텅깅을 함과 즉시에 바람줄을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스킬들은 나중에 기초 텅깅을 다 배우고 나신 후에 더 고급 버전에서 배우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두와 투 이렇게 두 개만 완성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레가토 텅깅은요. 음을 쭉쭉 이어주는 것입니다. 음을 길게 부드럽게 연결시켜 줄 때는 두 발음으로 표현합니다. 레가토 텅깅과 레가토 텅깅이 아닌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가토 텅깅이 아닌 것.
음이 조금씩 더 잘 이어지는 것과 조금씩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요 차이가 있는데요. 음악에서는 이 차이를 굉장히 의미 있게 표현합니다. 레가토 텅잉 특히 요만큼만 혀가 닿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바람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텅잉을 할 때 혀가 이만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혀에서 피가 나거나 연속적으로 텅잉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버된 예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할수록 둔탁해지고 리드도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목소리와 함께 두두두두 또는 투투투투 바람을 꽉 채워준 다음에 혀를 아주 조금만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쉬운 텅잉 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을 응용하는 것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 선생님은 다른 발음으로 하라던데요. 그건 틀린 건가요?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1:1 개인 레슨이나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을 보시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몸에 맞는 스킬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람줄을 잘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사실 바람줄 응용은 어떻게 해도 듣기 좋습니다. 자, 텅잉 강의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타 색소폰 이송희입니다. 드디어 메타콜 기초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고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7강 비브라토. 비브라토의 종류. 1번 턱, 2번 입술, 3번 호흡. 턱 비브라토는 굴곡이 얇은 대신에 굉장히 빠르고요. 입술 비브라토는 굴곡이 좀 깊게도 빠르게도 얇게도 턱과 호흡의 중간에서 하이브리드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비브라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 비브라토는요, 사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턱, 입술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3개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 3가지를 다 마스터 해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도 한 가지로 정착하게 되더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3개 중에 하나 지금 선택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안 되면 다른 걸 고르셔서 또 똑같이 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요, 내가 턱 비브라토를 하고 싶은데 이건 좀 불편한데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턱, 입술, 이 횡격막 중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맞지 않는 겁니다. 편해야 합니다. 비브라토 하는 방법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브라토가 안 되는 경우, 첫 번째로는 신체적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신체적 요인은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나와 맞지 않는 것으로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심리적 요인 때문은 제가 최대한 풀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브라토를 배울 때 이렇게 여기를 넘나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삐죽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줄로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음감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왜냐면 음감이 없으신 분들은 반대로 말하면 소리의 한계가 딱 정해져서 갇혀있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막 들쭉날쭉 하다가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핑퐁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정적이게 이렇게 기댈 곳이 없게 느껴져서 비브라토가 불안정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음정선을 2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비브라토를 하는 경우,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둥근 비브라토. 그래서 들었을 때 비브라토가 둥글둥글합니다. 위로 이렇게 출발해서 내려오는 경우, 이쪽 방향이죠. 요거는 뾰족 비브라토입니다. 이렇게 비브라토가 생겼구나. 요거 2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한 음에도 음정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요 폭은 사람마다 이렇게 넓을 수도 있고 아주 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을 벌려서 호흡을 이만큼 두껍게 넣으라는 소리냐? 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한 줄의 호흡을 갖고 있을 때 나오는 음정이 있는데 아래로 떨어뜨릴지 위로 올릴지 한 줄이 더 입체적으로 형성됐을 때 음이 상하로 움직이는 기술이 비브라토입니다. 비브라토는 입체적이고요. 핑퐁처럼 2줄을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 줄, 외줄 타기를 하는 형태로 비브라토를 배운다면
상대 음감이신 분들은 널뛰기 합니다. 펄쩍펄쩍 널뛰기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브라토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내가 내는 음에 그 아래던 위던 보조해주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둥근 비브라토, 위쪽으로 올라가면 뾰족한 비브라토, 이런 거는 많이 울리는 곳에서 사용하고요. 네, 둥근 비브라토는 많이 울리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브라토가 다 똑같은 비브라토냐? 아닙니다. 이 안에 바람이 차 있겠죠. 여기다가 바람을 더 채우냐 덜 채우냐 차이로 비브라토의 퀄리티에 차이가 납니다. 두 개 섞어서 동시에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가리키는 것이 이 비브라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브라토를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요. 큰 틀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요소가 있지만 거기서 또 개인마다 조금씩 다 이유들이 갈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비브라토는 전문 연주자에게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빠릅니다. 이 강의를 100번 보시는 것보다 한 3번 정도 보시고 한 번은 레슨을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즐겁고 재미있게 하루하루 색소폰을 부시면서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